일화 금기의 향기. 저는 벌써 10분째 침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의 실루엣만으로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서준여. 28살의 젊은 정원사죠. 부인, 아직 안 주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가 침실 문 앞에 서 있어요.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지금 제 몸은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정원 작업이 늦었나 봐요. 부인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늦게 끝냈습니다.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55살의 나이에 28살 남자 앞에서 이렇게 수줍어하다니요. 준혁 씨, 그런 말은 진심이에요, 부인. 그가 한 발짝 다가옵니다.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남자의 체취가 제 코끝을 자극해요. 남편이 죽은 지 벌써 2년이 흘렀죠. 그동안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외로움이 보여요. 그의 손이 제 볼을 어루만집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어요. 정원일로 단련된 손이죠. 안 돼요. 우리는 나이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정원사라서요. 그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마치 제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못 끝내고 있는 저를 그가 침대 쪽으로 이끌어요. 저는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침대에 앉자마자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습니다. 간질간질한 느낌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부인, 예쁘세요. 그의 속삭임에 제 이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2년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한순간에 솟구쳐 오르거든요. 준혁 씨, 저를 원하시는 거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제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요. 가슴이 드러날 때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입술이 제 가슴을 애무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죠. 제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가 제 잠옷을 완전히 벗겨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 제 벗은 몸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부끄럽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요. 그도 옷을 벗습니다. 탄탄한 몸매와 그의 단단해진 물건이 제 눈에 들어와요.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젊고 건장하죠. 부인. 그가 제 위로 올라옵니다. 그의 체중이 느껴지고 뜨거운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아요. 원해요. 당신을. 제가 먼저 말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든요. 그의 물건이 제 족의 입구에 닿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곳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들어가도 될까요? 응. 그가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오래간만이라 조이는 느낌이 있지만 곧 익숙해져요. 그의 것이 제 안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준혁. 부인. 너무 좋아요. 그가 리듬을 맞춰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점점 빨라져요. 제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하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새벽 침실을 가득 채웁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해요. 더 세게. 제가 그의 등을 움켜쥡니다.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부인. 저곳. 같이 가요. 그의 움직임이 더욱 격해집니다. 저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온몸이 떨리면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나오죠. 둘 다 절정에 이르며 서로를 꽉 끌어안습니다. 그의 뜨거운 것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와요. 잠시 후 그가 제 옆에 누워 숨을 고릅니다. 부인. 사랑해요. 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와요.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은 걸까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정원 너머로 해가 완전히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아침이었습니다. 이화 감춰진 진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납니다. 준혁의 뜨거운 손길,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속삭인 사랑한다는 말까지요. 부인, 식사 맛이 없으신가요? 가정부인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혹시 정원사 때문인가요? 요즘 부쩍 정원 구경을 자주 하시던데요. 가정부의 말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보였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원이 예뻐져서. 정원사가 솜씨가 좋긴 하죠. 근데 부인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남자라는 게 다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김 여사의 말이 제 가슴에 꽂힙니다. 정말 준혁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향합니다.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오래된 앨범이 있거든요. 요즘 자꾸 과거가 그리워져요. 앨범을 펼치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20대 시절 제 사진 옆에 낯익은 얼굴이 보여요. 분명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남자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남자의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준혁과 닮아 있어요. 이강민. 사진 뒤에 적힌 이름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제 첫사랑이었던 남자의 이름이죠. 대학 시절 3년을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서재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와요. 부인 정원에서 꽃을. 그가 제 손에 든 사진을 봅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져요. 이 사진. 당신. 혹시 이강민을 아나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요. 모르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당신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 그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습니다. 강민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준혁이 여기 온 이유는? 그럼 당신이 여기 온 건? 복수하려고 왔습니다.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복수라니요. 무슨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 제 아버지를 배신했잖아요. 김 회장에게 아버지의 정보를 팔아넘겨서 파멸시켰죠. 그게 무슨. 아버지는 그 일로 모든 걸 잃고 죽었어요. 저와 어머니를 남겨놓고 말이에요. 준혁의 눈에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젯밤 저를 안아주던 그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어요. 준혁 씨 오해예요. 저는 강민을. 오해라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그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서예요. 부인이 어떻게 배신했는지 다 적혀 있죠. 편지를 받아 읽어봅니다. 정말로 강민의 글씨예요. 하지만 내용이 말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강민이 오해한 거죠. 그만 거짓말하세요. 준혁이 큰 소리를 냅니다. 그 순간 제 뺨을 후려칩니다. 뺨이 얼얼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파요. 어젯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저를 때리다니요. 미안해요. 너무 흥분해서.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뻗지만 저는 뒤로 물러섭니다. 나가세요. 부인.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준혁이 머뭇거리다가 서재를 나갑니다. 혼자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려요. 강민의 아들이라니요. 그것도 저에게 복수하려고 온 거였다고요. 그럼 어젯밤 일은 뭐였을까요? 복수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어요. 강민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니 제가 그를 배신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반대였죠. 강민이 김 회장 회사에서 횡령 누명을 쓸 뻔했을 때 저는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후 저는 김 회장과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된 거죠.
하지만 강민을 배신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준혁이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강민을 속인 걸까요? 창밖을 보니 준혁이 정원에서 화초를 거칠게 뽑고 있어요. 그의 등에서 분노와 상처가 느껴집니다. 저도 아프지만 그도 아픈 거겠죠. 아버지를 잃은 상처, 그리고 복수하려던 상대를 사랑하게 된 혼란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강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준혁이 왜 저를 원수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이모, 저 선우예요. 김선우의 목소리입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죠. 요즘 부쩍 연락이 잦아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모 집 정원사 말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뜻이에요? 신원조회를 해봤는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조심하세요. 선우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준혁에 대해 뭔가 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조심하세요. 그 남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준혁, 선우 그리고 죽은 남편까지. 모든 것이 뒤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직도 준혁이 거기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이지만 이제는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해 보입니다. 과연 저는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마 위험한 유혹. 준혁이 저를 때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 퍼져요. 이런 밤이면 혼자 있기가 무서워집니다. 11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요. 계속 준혁 생각만 나거든요. 그가 저를 때렸을 때의 분노에 찬 눈빛, 그리고 바로 후회하던 표정까지 말이에요. 창문을 열고 정원을 내려다봅니다. 빗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니 준혁이 정원 창고에서 뭔가를 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얼 하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겨서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요. 준혁 씨. 빗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다시 불러봅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고 손에는 삽을 들고 있어요. 부인. 왜 나오셨어요? 묻는 건 제가 먼저였어요. 이 시간에 뭘 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뒤로 파여진 구멍이 보입니다. 뭔가 묻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파내려는 걸까요? 그냥 배수로를 만들려고. 거짓말 그만해요. 배수로를 만들려면 낮에 하죠. 준혁이 한숨을 쉽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여요. 아버지가 뭔가 묻어놓았다고 했거든요. 그걸 찾고 있어요. 여기에요.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백나무 아래 3m 지점이라고. 동백나무를 올려다봅니다. 이 나무는 제가 이 집에 와서 처음 심은 나무예요. 20년이 넘었죠.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이러다 둘 다 감기 걸려요. 부인은 먼저 들어가세요. 전 조금 더. 같이 가요. 내일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를 강제로 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서 젖은 옷을 벗어야 하는데 둘 다 망설여져요. 제가 먼저 갈아입을게요. 아니에요. 준혁 씨가 더 젖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집 안이 완전히 캄캄해져요. 어머. 부인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습니다. 며칠 전 그가 저를 때렸다는 걸 잊을 만큼 따뜻한 손이에요. 촛불이 어디 있죠? 부엌 서랍에 있어요. 그가 저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촛불을 찾아요. 촛불을 켜자 은은한 불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젖은 준혁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요. 흰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서 탄탄한 가슴 근육이 비쳐 보입니다. 부인도 옷이 많이 젖었네요. 제 가슴을 내려다보니 정말 그래요.
얇은 잠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속옷이 다 비쳐 보여요. 부끄러워요. 제가 팔로 가슴을 가리자 그가 다가옵니다. 부인. 미안해요. 지난번에 때린 거. 됐어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의 눈에 진심 어린 사과가 보입니다. 화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로 저를 원수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믿기 어려워요. 복수하려고 왔다면서요. 처음 계획은 그랬어요. 부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고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했죠.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부인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가 촛불을 테이블에 놓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젖은 옷에서 나는 그의 채취가 제 코끝을 자극해요. 부인.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혁 씨. 그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집니다. 며칠 전에 때렸던 그 손이지만 지금은 한없이 부드러워요. 당신도 젖은 옷을 벗어야 해요. 제가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풀 때마다 그의 탄탄한 가슴이 드러나요. 부인. 전 한유정이에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유정. 유정.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요. 남편도 이렇게 애정 어린 목소리로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가 제 잠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찢어져도 괜찮아요. 결국 잠옷이 찢어지면서 벗어집니다. 촛불 아래 제 벗은 몸이 드러나요. 정말 아름다워요, 유정. 그가 제 몸을 찬찬히 훑어봅니다. 부끄럽지만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그의 바지를 벗깁니다. 그의 물건이 이미 단단하게 서 있어요. 지난번보다 더 커 보입니다. 원해요. 지금 당장.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가 저를 부엌 테이블 위로 올려놓습니다. 여기서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가 제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의 물건이 제 족의 입구에 닿아요. 들어와요. 그가 한 번에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테이블이 딱딱해서 조금 아프지만 그보다는 쾌감이 더 커요. 아, 좋아. 그의 움직임이 처음부터 격렬합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급하고 거칠어요. 유정. 너무 좋아. 테이블이 그의 움직임에 맞춰 흔들립니다. 촛불이 흔들거리면서 우리 몸에 그림자를 만들어요. 더 세게. 더 깊이. 제가 그의 허리를 당깁니다. 그의 것이 제 안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요. 유정. 사랑해. 정말로.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복순이 뭐니 하는 건 모두 잊고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천둥 소리가 우리의 신음소리를 덮어줘요. 유정. 나고. 같이 해요. 그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집니다.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아. 둘 다 절정을 맞으며 꽉 끌어안습니다. 그의 뜨거운 것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와요. 잠시 후 그가 저를 안아서 소파로 옮깁니다. 젖은 몸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요. 유정. 이제 정말 믿어줄 수 있어요. 믿고 싶어요. 하지만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가 정말로 강민을 배신했는지 말이에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습니다. 함께 찾아봐요. 진실을. 정말이에요. 네. 복수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선우가 했던 말도 있고 준혁에게 아직 숨겨진 비밀이 더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촛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불확실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동백나무 아래를 같이 파봐요. 네. 아버지가 묻어둔 게 뭔지 알아봐야죠. 그럼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럴 거예요. 반드시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가 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관계에 닥친 폭풍도 곧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이 오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사와 파묻힌 비밀. 새벽부터 준혁과 함께 동백나무 아래를 파고 있습니다. 어젯밤 폭풍으로 땅이 부드러워져서 삽이 쉽게 들어가요. 여기쯤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준혁이 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벌써 1m 정도 팠거든요. 준혁 씨 잠깐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빨리 찾고 싶어서. 그때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립니다. 뭔가 있어요. 둘이서 열심히 파니까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와요. 오래되어서 녹이 슬어 있지만 아직 단단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묻어둔 거군요.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2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거든요. 같이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죠? 첫 번째 서류를 펼쳐봅니다. 김 회장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횡령, 탈세, 그리고 여러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조사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세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김 회장이 정치인들과 돈을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이 회의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 선우 아버지네요. 한 사진에서 젊은 선우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김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우 아버지가 김 회장과 연관이 있었나 봐요. 그럼 선우도 이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등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상자를 말이에요. 돌아보니 선우가 서 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우? 어떻게 여기에? 이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마침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선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보입니다. 그 상자 저한테 주세요. 왜요? 이건 준혁 씨 아버지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 아버지. 아니, 김 회장의 것이죠. 선우가 진실을 말합니다. 김 회장이 선우의 아버지라는 거죠. 뭔 소리예요? 이모도 모르셨나 봐요. 김 회장에게는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걸요. 준혁이 상자를 꽉 붙잡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예요. 절대 안 줘요. 그 증거 때문에 이강민이 죽었다는 걸 모르나 봐요. 무슨 뜻이에요? 선우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이강민은 이 증거를 가지고 김 회장을 협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실수했죠. 김 회장이 그런 협박에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요. 김 회장이 오히려 이강민을 함정에 빠뜨렸죠. 횡령 누명을 씌우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거예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김 회장한테 당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한유정도 그 과정에서 이용당한 거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요? 이모가 이강민의 정보를 김 회장에게 흘렸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김 회장이 이모를 이용해서 이강민을 감시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모는 모르셨겠지만 김 회장이 이모에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이강민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럼 제 결혼도 가짜였다는 건가요? 그럼 왜 지금 이런 말을 해요? 간단해요. 그 증거를 없애야 하거든요. 선우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선우,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모. 하지만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준혁이 제 앞을 막아섭니다. 유정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감동적이네요. 원수의 아들과 피해자가 사랑에 빠지다니요. 선우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준혁이 상자를 던져버립니다. 저 상자만 가져가세요. 유정은 놔두고요. 안 돼요, 준혁 씨.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우가 상자를 주우며 웃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네요. 둘 다요. 선우가 다시 총을 겨눕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쏠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정원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이에요.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요. 선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다음에 보죠. 선우가 상자를 들고 담장을 넘어 도망갑니다. 유정 괜찮아요? 네. 그런데 증거를.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선우가 그 증거를 가지고 가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지거든요. 경찰이 들어와서 상황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받고 왔는데요. 네. 정원에서 작업하다가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대충 둘러대고 경찰을 돌려보냅니다. 준혁 씨 이제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증거를 찾아야죠. 그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선우가 그냥 놔둘까요? 위험해요. 선우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죠. 준혁이 제 손을 잡습니다. 유정,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진실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김 회장의 서재에서요. 뭔가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서재는 벌써 정리해버렸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요? 같이 가봐요. 둘이서 서재로 향합니다. 새로운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우하복수의 완성. 서재를 뒤지기 시작한 지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걸 찾지 못했어요. 여기엔 없는 것 같네요. 준혁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잠깐 여기 봐요.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비밀번호가 뭘까요? 제 생일을 한번 눌러봐요. 놀랍게도 금고가 열립니다. 안에는 USB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죠? USB를 컴퓨터에 꽂아봅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나와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니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김 회장이 선우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녹음이에요. 선우를 후계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 파일은,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김 회장이 이강민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녹음이에요. 이걸로 충분해요. 선우와 김 회장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우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치 제 말을 들은 것처럼 밖에서 소음이 들려요. 뭐야 저 소리. 창문으로 보니 검은 차 여러 대가 집 앞에 서 있어요. 선우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일단 이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겨요. 준혁이 USB를 받아서 정원으로 뛰어갑니다. 동백나무 뿌리 사이에 묻어두려는 거예요. 그 사이 현관문이 열리고 선우가 들어와요. 이모 안녕하세요. 선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간단한 정리를 하려고요. 선우 뒤로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조폭 같아 보여요.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모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요? 사고를 당하셔야겠어요. 선우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미쳤어요. 전 당신 이모예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뭔 이모예요. 그냥 아버지가 이용한 여자일 뿐이죠. 그때 준혁이 뛰어들어옵니다. 유정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조폭들이 준혁을 붙잡아 버려요. 참 보기 좋네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게 되어서요. 선우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선우 제발. 죄송해요 이모.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선우가 손짓하자 조폭들이 우리를 끌고 나갑니다. 차에 태워져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준혁과 저는 손목이 묶인 채로 앉아 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그때 준혁이 제게 눈짓을 합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선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요? 김 회장이 정말 당신 아버지예요. 당연하죠. DNA 검사도 했어요. 그럼 왜 숨겼을까요? 후계 구도 때문이죠. 정식 상속자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준혁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묶인 손으로 선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운전사, 차 세워. 차가 급정거하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저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을 열고 뛰어내려요. 유정, 이쪽으로. 준혁도 선우를 때리고 뛰쳐나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다행히 근처에 경찰서가 보여요. 경찰서로 가요. 하지만 선우의 부하들이 뒤쫓아옵니다. 총까지 꺼내 들고 있어요. 유정, 엎드려. 준혁이 저를 바닥에 눕히고 몸으로 덮어줍니다. 총성이 들려와요. 준혁 씨. 그의 어깨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경찰서까지 조금만 더. 마침 경찰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선우의 부하들은 이미 도망쳤어요. 병원에서 준혁의 상처를 치료받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합니다. USB는 안전한 곳에 있나요? 네. 동백나무에 묻어뒀어요. 그럼 이제 선우를 잡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선우가 그냥 당할까요? 분명히 또 다른 수를 쓸 거예요. 준혁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리해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증거도 있고 경찰도 우리 편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선우가 마지막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오늘 밤 집에 가도 될까요? 위험해요. 호텔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이 그리워요. 내일 아침에 USB를 찾으러 가요. 네. 그리고 모든 걸 끝내요. 드디어 복수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위험하죠. 호텔 방에서 준혁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의 상처가 아파서 제대로 안아줄 수는 없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유정. 왜요? 내일이 두려워요. 저도요. 하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거든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 불빛들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기를 바라요. 사랑해요, 준혁. 저도 사랑해요, 유정.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요.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6화 새로운 시작.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집으로 향합니다. USB를 찾으러 가는 거죠. 조심해요. 선우가 먼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준혁의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어요. 경찰도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미리 연락해둔 경찰차가 뒤따라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조용합니다. 다행히 선우는 보이지 않아요. 동백나무로 가봐요. 정원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선우가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우.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를 제안하려고요. 무슨 거래요? USB와 이모의 목숨을 바꿔요. 선우가 권총을 제 머리에 대고 있어요. 미친 짓 그만해. 준혁이 소리치지만 선우는 들은 척도 안 해요. 10초 안에 USB를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알겠어요. 가져올게요. 준혁이 동백나무로 뛰어갑니다. 뿌리 사이에서 USB를 파내요. 여기 있어요. 던져주세요. 준혁이 USB를 던지자 선우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요. 이제 유정을 놔주세요. 안 돼요. 둘 다 너무 많이 알아서. 그때 갑자기 선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아들 그만해라. 김 회장이에요. 분명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가짜 죽음이었어. 너를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실망이야.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후계자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실망스럽다. 김 회장이 선우에게서 총을 빼앗아요. 그럼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말이야. 그리고 김 회장이 저를 바라봅니다. 유정아, 오랜만이야. 당신 정말 살아있었군요. 미안해.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왜요? 왜 이런 짓을? 이강민의 아들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을 할지 말이야. 김 회장이 준혁을 바라봅니다. 너는 합격이다. 복수보다 사랑을 택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 이강민은 내 절친이었어. 함께 회사를 키운 동반자였지.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하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오해가 생겼어.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이강민이 죽었지. 김 회장의 눈에 슬픔이 보여요.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신이잖아요. 아니다. 이강민은 자살했어. 오해를 풀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난 그 죄책감에 20년을 살았어. 김 회장이 USB를 준혁에게 건네줍니다. 이 안에는 진짜 진실이 들어있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말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시기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지. 선우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제게 이강민을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착각한 거야. 난 이강민을 보호하라고 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럼 제 결혼도 진짜 사랑이었어, 유정아. 처음에는 이강민을 견제하려고 접근했지만 곧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김 회장의 고백에 눈물이 납니다. 그럼 왜 가짜로 죽었어요? 선우가 위험한 길로 가는 걸 막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 둘의 사랑도 시험해보고 싶었고. 시험이라니요.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어. 준혁이 저를 바라봅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유정.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복수하려고 당신을 이용하려 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사랑을 택했잖아요. 우리가 껴앉아 김 회장이 웃어요. 보기 좋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우는 치료를 받아야겠고 너희는? 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춰요. 너희는 행복하게 살면 돼. 정말이에요? 그래. 난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이강민에 대한 죄책감도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김 회장은 다시 회사 경영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저와 준혁은 유정 이거 어때요? 준혁이 새로 만든 정원을 보여줍니다. 동백나무 주변에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했어요. 정말 예뻐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강민의 묘비를 동백나무 옆에 세웠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른 거죠. 준혁 씨. 왜요?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그가 깜짝 놀라요. 정말이에요? 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가 저를 끌어안습니다. 동백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키스를 나눠요. 사랑해요, 유정. 저도 사랑해요. 비밀로 가득했던 정원이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과거의 아픔도 복수의 상처도 모두 치유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이 말해요. 오늘 밤에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일찍 침실로 가면 어떨까요? 제 말에 그의 얼굴이 빨개져요. 유정. 보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못 봤잖아요. 정원 일로 바빴던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갈망합니다. 현관에서부터 키스하며 침실로 향해요. 유정.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혁이 제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여유롭고 부드럽게요. 저도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제가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줍니다. 상처 자국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아물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아파요? 당신이 만져주면 안 아파요. 우리는 침대에 눕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달빛에 비춰서 아름다워요. 유정.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제 몸을 천천히 어루만져요. 급하지 않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좋아요. 그의 손길이 제 가슴에서 배로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시간이라 몸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요. 준혁. 빨리. 천천히 해요. 오늘은 시간이 많아요. 그가 제 몸 곳곳에 키스를 해줍니다. 목 가슴배. 온몸이 전율해요. 좋아. 그의 물건이 제 족의 입구에 닿습니다. 이미 충분히 젖어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들어와요. 그가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오랜만이라 조금 낯설지만 곧 익숙해져요. 유정. 사랑해요. 저도. 많이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나눕니다. 복수나 증오가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요.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제 몸도 반응합니다. 침대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우리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워요. 더 깊이. 이렇게요? 응. 좋아. 점점 리듬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아요.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거든요. 유정. 나고. 같이 가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절정에 이릅니다. 그의 따뜻한 것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와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서로를 꽉 껴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준혁. 왜요?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의 정원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어요. 동백나무도 새로 심은 꽃들도 모두 평화로워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과거는 모두 잊고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의 품 안에서 잠들어갑니다. 꿈에서도 그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을 것 같아요. 비밀로 가득했던 정원은 이제 사랑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이제 시작이에요. 동백나무가 지켜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 복수와 증오 대신 사랑과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이 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준혁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하루들이요. 정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혁의 따뜻한 품 안에서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갑니다. 내일이 기다려져요.